예,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조용진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중 AWS 컴퓨터에 관한 내용으로 EC2와 람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린 후 AWS 컴퓨팅 서비스 중 대표적인 EC2와 람다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AWS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AWS 사용 시 예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던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요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AWS를 사용하신다면 기존의 경험 기반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관리 포인트를 줄이며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AWS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것과 AWS 클라우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에서는 IT 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IT 자원을 요청하고 할당받는 등의 프로세스로 인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금 즉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몇 가지 명령어만을 이용하여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쉬운 글로벌 확장입니다. AWS는 세계적으로 21개의 리전에 66개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187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를 이용하시면 북미, 유럽 등 원하시는 지역에 서비스를 바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입니다. 보안은 AW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이며 AWS 사용자와 AWS가 각자의 영역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는 책임 공유 모델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은 AWS 사용자는 클라우드 내의 보안을 책임지고 AWS는 클라우드의 보안을 책임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에서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AWS 사용자는 웹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운영자, 개발자 등 사용자의 권한 및 자격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AWS는 웹 서비스가 운영되는 물리적인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보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WS 사용 시에는 비용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AWS는 IT 자원을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맞춰 비용과 성능 면에서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던 워크로드를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과 옮긴 워크로드의 오토 스케일링 등을 활용한 클라우드 최적화,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 인프라 및 코드 배포 자동화를 적극 활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AWS 사용 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키텍처 설계 시 확장성을 고려하고 인스턴스의 업데이트보다는 재배포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인프라와 코드 배포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동화를 구현하고 약한 결합성을 우선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관리형 서비스 또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버가 아닌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관계형, 노시퀄, 타임 시리즈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 중 용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단일 장애점이 없는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중 가용 영역에 걸쳐 고가용성의 아키텍처를 구성하더라도 단일 장애점이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 전체 서비스에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에서는 유연한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고 성능 최적화를 위해 캐싱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단계에 걸쳐 보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AWS 컴퓨터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AWS에서는 EC2, ECS, 람다, 일래스틱 빈스톡 등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관리형 서비스이며 어떤 워크로드에 적합한지, 그리고 안정성을 위한 고가용성 구성이 기본 제공인지 등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EC2는 모든 종류의 워크로드에 사용할 수 있으나 관리형 서비스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거의 모든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반면에 람다는 서버리스 서비스로서 15분 내에 실행 완료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만을 수행해야 하지만 고가용성 구성 등의 관리를 사용자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아마존 EC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EC2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온디맨드 컴퓨팅 서비스로서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입니다. AWS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과 비용, 요구사항, 용도, 그리고 필요한 용량 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 및 크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EC2 서비스는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성 자원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업데이트보다는 재배포 위주의 운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AWS는 카테고리, 성능, 그리고 옵션에 따라 175가지의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AWS 사용자는 성능과 비용 등으로 워크로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 인스턴스 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EC2 인스턴스 유형 및 표기법입니다. EC2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패밀리, 세대, 그리고 크기에 따라 화면에 보이신 것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패밀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AWS는 컴퓨팅,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 등의 균형에 따라 범용, 버스터블,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GPU 등 다양한 인스턴스 패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스턴스 패밀리에 따라 1세대에서 5세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최신 인스턴스 세대일수록 더 높은 가격대 성능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선택 시 최신 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인스턴스의 유형별 특징을 보면 범용 인스턴스는 컴퓨팅과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리소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여 일반적인 워크로드, 즉 웹서버, 중소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토리지 최적화 인스턴스는 DB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가속화된 컴퓨팅을 위한 GPU 인스턴스는 머신러닝이나 3D 앱 스트리밍 등 GPU 연산이 필요한 워크로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AWS는 인스턴스 패밀리에 따라 나노, 마이크로 등 작은 크기에서부터 16X 라지 또는 24X 라지까지 다양한 크기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은 인스턴스의 크기가 2배 증가할 때마다 컴퓨팅, 메모리 등 인스턴스의 사용과 가격이 대략적으로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C5 8X 라지의 성능과 가격은 두 개의 C5 4X 라지 인스턴스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EC2 사용 요금은 온디맨드, 예약, 그리고 전용 인스턴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가격 정책은 온디맨드 정책으로 사용한 시간만큼 거금되는 것입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는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워크로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약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예약 인스턴스 타입은 1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인스턴스를 예약할 수 있는 가격 정책으로 예측이 가능한 워크로드에 적용할 경우 온디맨드 대비 최대 75%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는 경매 입찰을 통해 인스턴스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온디맨드 대비 최대 90%까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배치성의 작업을 수용할 때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는 규정 준수 요구사항이나 라이센스 정책 등에 맞추기 위해 정해놓은 전용 하드웨어의 인스턴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기반하여 경매 입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어느 순간에 최고의 입찰 가격을 제시한 사용자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며 빅데이터 처리와 미디어 인코딩 등 일정 기간 동안만 대용량의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EC2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 대답은 세 가지 모두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한다입니다. 즉, 서비스 운영 시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작업과 용량은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용하여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필요에 의해 워크로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 처리와 미디어 인코딩 등 특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EC2 인스턴스와 관련된 기본 구성 요소로는 AMI라 불리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 인스턴스의 OS와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EBS 볼륨과 그 스냅샷, 물리 호스트에 장착되어 있는 인스턴스 스토어가 있으며 인스턴스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키페어와 인스턴스 시작 시 동적으로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트 스트래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의 VPC, 보안 그룹, 그리고 일라스틱 IP는 인스턴스의 네트워킹 구성을 위한 요소들로서 VPC 관련 세미나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EC2 인스턴스의 수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하게 되면 준비 단계를 거쳐 실행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 상태에서는 재시작, 정지, 그리고 종료의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인스턴스가 실행 중일 때에만 과금이 된다는 것과 인스턴스의 정지는 EBS 볼륨을 루트로 사용하는 인스턴스만 가능하며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를 종료하게 되면 해당 리소스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므로 시작이나 정지 상태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C2 기본 구성 요소 및 수명 주기를 보면 AMI라는 것을 이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AMI는 인스턴스 시작에 필요한 OS 및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 이미지로서 S3라는 AWS의 객체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MI 이외에도 사용자 또는 파트너 등이 커스텀 AMI를 만들 수 있으며 커스텀 AMI는 다른 계정과 지역 간 공유가 가능하고 여러 인스턴스 유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사용자가 기본 AMI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인스턴스에 커스텀 환경을 구성하여 커스텀 AMI를 다시 S3에 저장하게 됩니다. 향후 그리고 커스텀 AMI를 이용을 하여 커스텀 인스턴스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페어는 EC2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키페어를 생성하게 되면 AWS에서는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생성한 후 공개 키만을 저장합니다. 향후 사용자는 개인 키를 이용하여 해당 키페어를 적용한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키페어를 갖고 있는 인스턴스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인 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인스턴스에서 다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개인 키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은 인스턴스 생성 시 사용자가 입력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동적으로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 16KB까지 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으며 AMI로 구성하기 어려운 동적인 설정을 구현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은 화면의 그림과 같이 AMI를 이용하여 인스턴스를 실행할 때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추가로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구조로 실행됩니다. 부트스트래핑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입니다.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서 169, 254, 169, 254라는 특정 주소에 요청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인스턴스 환경 메타 정보로서 부트스트래핑 시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동적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 생성 시 동적으로 할당된 네트워크 정보를 취득하여 DNS에 동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AMI ID, 로컬 호스트명, 그리고 인스턴스 ID 등 다양한 인스턴스 관련 메타 정보를 제공하므로 각 정보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성해 놓은 AMI와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동적 구성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주 바뀌지 않는 OS와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은 골든 이미지로서 AMI로 구성을 하고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빈번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동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에는 인스턴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수직적인 확장과 동일한 종류의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수평적 확장이 있습니다. 수직적 확장은 인스턴스 및 EBS 볼륨 등의 물리적 성능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수평적 확장은 동일한 물리적 성능의 인스턴스의 개수 조절을 통해 확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 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확장은 인스턴스의 용량과 관련하여 특정 임계치 이상의 사용량을 사용할 경우 확장하도록 하는 수요 기반의 확장과 이벤트 등 특정 일정에 따른 일정 기반 확장, 그리고 항상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확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확장은 업무 요구에 맞게 인스턴스 클러스터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자동 확장 그룹의 최소 및 최대 인스턴스 수를 정의하고 스케일 인과 아웃에 대한 정책을 정의합니다. 확장에 대한 정책은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라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해 수집된 매트릭을 기반으로 설정한 지표의 사용률이 임계치 이상 또는 이하의 경우 스케일 아웃 또는 스케일 인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자동 확장 그룹의 예시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자동 확장 그룹은 다중 가용량에 걸쳐 4개의 인스턴스를 유지하도록 고가용성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확장 그룹은 헬스 체크를 통하여 장애가 발생한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인스턴스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가용 영역 전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4개의 인스턴스 개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가용 영역에 2개의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인스턴스의 개수를 유지하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서 관리 요소가 없이 개발자의 생산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용성, 확장성 등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람다는 AW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로서 이벤트 기반으로 사용자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 람다를 사용하면 손쉽게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유연하게 백엔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람다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함수를 작성하여 실행하게 되며 람다 함수는 S3, 다이나모DB 등 데이터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SES, SNS와 같은 메시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와 알렉사와 같은 엔드포인트의 입력이 들어오는 이벤트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람다의 동작 원리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람다 함수가 트리거되어 람다 함수가 실행되고 실행이 완료된 후 종료되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람다의 사용 요금은 함수가 실행된 시간과 함께 함수에 사용한 리소스에 비례하여 과금됩니다. 서버리스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를 예로 들자면 람다 함수와 데이터 및 이벤트 소스가 연결되어 있을 때 데이터 및 이벤트 소스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람다 함수에 구현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 외에 자동 확장, 고가용성, 로드 밸런싱 등은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람다의 동작 원리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람다 함수는 자바, 고, 노드.js, 그리고 파이썬 등 다양한 언어로 개발할 수 있으며 런타임 API를 통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람다는 메모리에 비례한 CPU 및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단순한 자원 모델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통합되어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의 유연한 호출 경로를 갖습니다. 그리고 AWS IAM 서비스를 이용하여 람다 함수가 특정 서비스에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람다는 AWS SDK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프로세스, 스레드, 소켓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하고 상태 비저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람다 함수의 코드는 콘솔의 편집기 또는 코드를 압축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으며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이용하여 함수의 실행에 대한 로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에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입니다. 먼저 람다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컴퓨팅을 수행하고 아마존 S3와 다이나모DB는 각각 데이터 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API 프록시로 사용되며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경우 AWS 스텝 함수를 이용하여 람다 함수 실행 등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3 기반의 비동기 프로세싱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특정 S3 버킷에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면 객체 생성 이벤트가 람다 함수를 실행시키고 실행 경과는 다시 S3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특정 사이즈 또는 포맷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화면의 과정에 따라 자동화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모DB를 이용한 람다 함수 실행입니다.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모DB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해당 이벤트로 람다 함수를 실행하여 람다 함수가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다이나모DB에 넣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성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키네시스와 람다 함수를 연동하면 클릭스트림, 로그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람다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S3, 레드시프트 그리고 다이나모DB에 저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람다의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리밋을 갖고 있으며 그 리밋은 추가 요청이 가능한 소프트 리밋과 추가 요청을 할 수 없는 하드 리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람다의 경우 1000개의 동시 실행 개수와 75GB의 최대 함수 및 계층 스토리지 크기는 소프트 리밋이기 때문에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나 3GB 정도의 최대 함수 메모리 사이즈와 15분의 최대 함수 실행 시간은 하드 리밋이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할 수 없습니다. 람다 함수 사용 시 리밋을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람다는 자원 사용량과 실행 시간에 따라 과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적게 쓴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표는 100만보다 적거나 같은 모드의 소수에 대하여 1000배를 계산하는 람다 함수에 대한 성능과 비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화면의 표에 나와 있듯이 128MB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과 1GB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1GB의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약 90% 정도의 시간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이 중요한 작업의 경우에는 메모리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람다 기능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면 모든 람다 함수들이 공통적으로 A와 B라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람다 서비스에서는 이 모든 함수들이 이 공통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람다 레이어라는 기능이 출시되면서 그림과 같이 공통된 부분은 레이어 구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런타임입니다. 이전 세대의 람다에서는 Node.js, Go, Python 등 지정된 언어들만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런타임을 지원함으로써 람다 함수의 리눅스 호환 언어의 런타임을 커스텀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C++나 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람다의 호출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연결의 지속성이 없는 스테이트리스 방식으로 람다 함수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API 게이트웨이가 웹소켓을 지원함에 따라 람다 함수도 소켓에 지속적인 연결을 하여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타겟으로 람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API 게이트웨이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더욱 유연하게 서버리스 백엔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인증, 호출 횟수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필요 없는 경우에 람다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스텝 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AWS 람다와 아마존 ECS, 파게이트, 그리고 다이나모 DB 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고 AWS 배치를 이용하여 배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글루와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하여 분석과 머신러닝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스텝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레코드를 전달하는 예제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에서 종료까지 각 스텝별 작업만을 정의하여 전체 데이터 레코드를 전달하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EC2와 람다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고 다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화면의 링크들과 같이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ws.training에 등록하여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떻게 보셨나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AWS 빌더스 컴퓨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